목조주택에 통나무를 가미한 이동주택을 만들 예정이다. 이쪽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 중문 부분은 저 건물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 고가의 통나무를 다듬는 작업은 숙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귀를 때리는 굉음 속에서도 자로 잰 듯 정확하다. 전기톱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자르세요? 그게 빌더의 노력이지. 그동안 노하우지. 이렇게 목수일을 몇 년을 목수일 한 30년 했지. 30년. 온몸에 톱밥을 뒤집어 쓰는 일은 일상이다. 전기톱으로는 나무를 자르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대패로는 샌딩 작업을 한다. 마치 구두에 광을 내듯 수십 번의 대패질이 오가야 나무는 매끈해진다. 깔끔하게 다듬어야지 거칠잖아요. 비싼 원목이다 보니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나무를 가공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사방으로 날리는 톱밥과 1분도 견디기 힘든 소음. 그 인내의 시간 끝에 평범한 나무가 집을 떠받칠 기둥으로 다시 태어난다. 통나무다 보니 기둥을 옮기거나 세울 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작업자를 덮칠 수도 있다. 하나 무게가 얼마나 돼요? 글쎄요, 대략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0kg. 거기 안 맞췄대, 지금 안 맞췄대. 다 들어갔어. 모두 4곳에 통나무 기둥이 들어간다. 됐어, 거쳤어. 나 손 놔. 놓고 밀어. 왜? 그냥 맞춰 하나. 밀어붙여. 안으로. 오케이. 손. 위에만 맞춰 하나. 통나무로 기둥을 세우면 외관이 웅장하면서도 하중을 지탱하는 힘이 크다. 이제는 통나무 기둥의 마무리를 해줄 차례. 키가 큰 나무를 집의 높이에 맞게 자른다. 직업이 목수고 늘 나무를 다루다 보니 코나 입속으로 톱밥이 들어가는 것도 허다하다. 이렇게 톱밥하고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겠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드신 톱밥량이 상당하시겠는데요. 눈꽃처럼 생각해야지. 네? 눈꽃처럼 생각해야지. 톱밥이 온몸에 들어간들 목수는 나무를 아끼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공간을 분리할 차례. 이 과정을 통해 방과 주방이 나뉘고 화장실이 생긴다. 걸치고 앞으로. 야. 한분 총각. 목수는 공간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이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이쪽에가 주방입니다. 이동주택은 규모가 작다 보니
대부분 2층을 올린다. 이 2층에도 튼튼하게 벽체를 세우고 본체와 다락 사이의 공간을 분리한다. 이동주택은 작지만 넓게 쓰는 집이다. 이거는 작아도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 같아요. 예. 복잡한 분위기는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좁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면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가면서 해야 돼요. 집이 완공되면 볼 수 없는 이 골조야말로 구석구석 목수의 손이 닿은 작품과도 같다. 이 정도면 한 몇 프로 된 거예요? 요거가 한 50%? 50%된 거예요? 집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는 사이 공장 밖에선 집을 옮기느라 분주하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했지. 집 하나의 무게는 약 8톤 정도. 이어서 트레일러가 등장한다. 지게차에서 트레일러로 옮겨지는 집. 마치 이삿짐처럼 집을 싣는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면 이제 공장 밖을 나설 준비가 완료된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내일 김천. 김천. 네, 김천. 이제 도로 위 집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2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 김천시. 그런데 현장이 거의 다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깃줄에 닿은 집은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인다. 설상가상, 나뭇가지까지 문제다. 많이 가요? 나무가 가요. 네,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만. 전선을 파손시키거나 끊어버리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다. 사려는 판을 걷듯 좁은 길을 가까스로 빠져나온다. 이제 한 곱이 넘겼네요. 예. 가장 큰 겁이 넘겼어요. 현장에서 시공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 이동주택만 가진 애로사항이다. 기중기가 기다리고 있는 시공 현장. 집을 지탱해줄 기초석이 놓여있다. 여기에 집을 띄우게 되는 거예요? 예.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밑에 통풍이 돼야 되거든요. 예. 원목이다 보니까 뭐 수비차 쓰고 있는데 일단 통풍이 되면은 일단 안전해요. 이제 기초석 위로 집을 옮길 차례다. 작업자도 기중기에 매달려서 2층 옥상으로 이동한다. 보름간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기중기에 매달린 8톤 무게의 집이 마치 장난감 같다. 집이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작업자는 분주해진다. 안쪽으로 이렇게. 요게요. 예, 됐을 것 같습니다. 어이, 자꾸 온다. 드디어 집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야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놓인다. 미리 설정 배관과 그 전기만 연결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초석 주변은 바닥 작업을 해서 빈 틈새를 메워 마무리를 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자연을 닮은 나무집. 주방과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복층 구조의 널찍한 마루가 나타난다. 일주일에 하루쯤 아파트와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세컨 하우스로 제격이다. 푸른 산자락의 품에 안긴 듯 아늑하다. 여기는 다시 공장. 40명의 목수들이 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10여 채의 집을 동시에 짓고 있다. 이제는 집의 모양을 결정짓는 지붕을 만들 순서다. 석고는 지붕하고 벽체를 연결하는 작업이고 또 비 올 때 물내림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도하고 연결 부위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붕 공사는 한 개만 틀어져도 모양이 다 같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난이도 작업에 속한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목수에겐 고공 작업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추락의 위험이 늘 따라다니지만 지붕과 천장 역시 목수가 없다면 완성될 수 없다. 위에서 움직일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예. 근데 허구한 날 맨날 올라가 있으니까 거의 뭐 이제 몸에 배가지고. 집의 뼈대가 완성되자 이번엔 나무를 뚫는 드릴이 등장한다. 그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단 몇 초 만에 나무를 뚫고 지나간다. 안에 전선이 깔려야 되거든요. 전선 배관이 지나가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20대 청년 목수를 꿈꾸는 이들도 있다.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1, 2년에 불과하지만 제 손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때의 뿌듯함은 목수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다. 한쪽에서는 커다란 나무 합판이 재단되고 있다. 이것을 OSB 합판이라 부르는데 나무의 파편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집의 바깥쪽 벽체를 OSB 합판으로 시공한다. 그러나 보기와 다르게 꽤 묵직하다 보니 다루기가 쉽지 않다. 가볍지 않나 봐요. 네, 무겁죠? 돼요. 이게 한 20kg? 2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골조를 세우고 집 전체에 합판을 붙이는 일까지. 집 짓는 공정은 무엇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기 교회 다니실 때 안 무서워요? 반대편 지붕까지 꼼꼼하게 합판을 붙이는 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 빈틈없이 메우고 나면
땀이 한가득 비집고 나온다. 드디어 두 발을 편안하게 디딜 수 있는 지상으로 내려온다. 집 모양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네요. 아, 예. 그래요. 아, 이게 자꾸 하면 할수록 이제 자꾸 집 모양이 나오죠. 목수와 한 몸이었던 톱밥을 털어내는 시간은 오후 6시. 퇴근 무렵이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땀 흘려서 일하는 거를 사는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될 텐데요. 뭐 알아주나 말까 가서 잘 이렇게 가서 집 주인이 이제 만족을 느낀다든가 그럴 때 보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야 목수의 두 손과 발이 잠시 편안해질 것이다. 다음 날 오전 8시. 오늘도 공장은 사방으로 날리는 톱밥과 함께 먼지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OSB 합판으로 감싸준 외부 벽은 다시 흰색으로 둘러싸인다. 방풍 방수. 바람도 막아주고요. 방습지 한 장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나 이런 재질이 아니고 나무니까 방풍이나 방수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집을 졌는데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 이것도 방습지 시공을 마치자 대형 창틀이 등장한다. 전원주택은 특히 창이 크고 창문이 하는 역할도 많다. 창문 시공을 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만 창문 틈이 떠도 빗물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다른 집들에 비해서 창들이 굉장히 크고 많네요. 예, 이 집은 이제 전망도 구경도 해야 되고 환기도 돼야 되고 파놔야 되고 자 맞춘 듯 집에 꼭 맞는 창을 끼워야 살기 좋은 집이 된다. 창문까지 완료되면 이제 외부 마감을 할 차례다. 마치 벽돌을 쌓듯 빼곡하게 목재를 짜 맞춘다. 여기에도 세심한 노하우가 숨어 있다. 낙엽성이요. 네? 낙엽성. 낙엽성. 아, 외부는 낙엽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호흡한 거는 물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 쫄갑이 끼우거든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쳤을 때 이게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타고서 밑으로 흐르라고. 낙엽송은 견고한 데다 나뭇결의 아름다운 무늬가 살아있어 마감재로 많이 쓰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은 견고하게 완성돼 간다. 외부 마감이 완성되면 이제는 집 내부를 꾸밀 차례다. 작업자 한 명이 뭔가를 끊임없이 나르고 있는데 언뜻 보기엔 이불처럼 푹신푹신해 보인다. 유리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이게 솜거토도 이게 다 유리가루예요. 유리의 분말을 가열, 발포해 만든 유리솜은 보온 단열재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나죠, 이게. 먼지가 많이 나고. 보통 집이 완성되려면 약 200kg의 유리솜이 들어갈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내뿜는 유리솜의 먼지는 마스크를 써도 기침이 새 나올 정도다. 그냥 핫판만 붙여가지고는 겨울 같은 때 추위에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는 불나스찌개는 스티로폴 때문에 저기 집이 금방 전소가 돼요. 근데 유리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무는 타 들어가도 이거 타질 않으니까. 구석구석 집이 채워질수록 만드는 이의 몸은 땀으로 얼룩져간다. 공장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공정에 많아요. 집 한 채를 짓는 데에는 수많은 공정이 숨겨져 있다. 이번엔 내부를 마감한다. 요거는 무슨 나무예요? 편백나무입니다. 편백. 예. 왜 안에는 편백나무를 써요? 아, 몸에 좋으니까. 편백나무가 발산하는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는 사람 몸에 이롭다. 거기에 독특한 향은 벌레의 침범도 막아준다. 편백나무가 주는 안락함과 은은한 향까지 더해진 실내는 따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멋스럽다. 이제는 2층 마감만 남았다. 기초부터 마감까지 집의 처음과 끝에는 늘 목수가 있다. 설비하고 전기, 그거는 전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와서 하시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목수 손 다 거쳐야 되고요. 집의 종류에 따라 지붕 마감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엔 지붕을 올리지 않는 대신 넓은 나무 난간인 데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붕 마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방수지. 네? 방수. 지붕에 방수지를 깐 다음 마감재를 붙이는데 지붕에 경사가 있다 보니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경사도 있고 높아서. 그렇죠. 항상 안전에 신경 써야죠. 통나무 기둥은 습기 때문에 목재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일 스테인을 다시 한번 칠해준다. 다 왕낸 거예요. 예. 이제? 집 짓기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드디어 나무집 한 채가 완성됐다.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듯 이들에겐 모든 집이 다 소중하다. 그 시각 또 한 채의 집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갈 준비를 시작한다. 나무는 물론 통나무까지 들어간 집이라 이동주택치고는 꽤 무게가 나간다. 실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실어야 되나 봐요. 예. 잘 맞춰야죠. 트레일러는 현장까지 집을 안전하게 옮겨줄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 오늘 집을 설치할 곳이다. 집이 도착하자 그 뒤를 따라 집을 들어 옮길 기중기가 도착한다.
그런데 설치를 앞두고 작업자 한 명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한다. 일단 차가 집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일단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트레일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답사다. 전선이 많은지, 길의 폭은 어떤지, 기초 공사를 마친 현장 상황은 어떤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네, 커브길을 트레일러가 꺾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가 않다. 영 자신 없는 표정이다. 이거 안 되겠는데. 오토차 불러가지고 이적 작업을 해야죠. 다른 차로. 예. 결국 현장에 급하게 5톤 트럭을 투입한다. 이들에겐 종종 있는 일이다. 트럭은 트레일러보다 기동성이 좋고 시골길의 커브길을 다니기에도 더 낫다. 공중에 매달린 이동주택. 집이 파손되지 않도록 트럭 위로 안전하게 착지시키는 게 관건이다. 내려보세요. 이제 무사히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트럭은 트레일러를 대신해서 유유히 집을 나르기 시작한다. 이제는 현장에 설치하는 일만 남았다. 모두가 숨죽이는 시간. 아슬아슬 허공했던 집은 위태롭기만 하다. 보름간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노심초사 애를 태운다. 조금 밀어야 돼요. 네? 좀 밀어. 수평에서 같이 해야 되나 보네요. 예. 현장 시공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역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꼬박 1시간의 실랑이 끝에 집이 세워졌다. 예, 아주 잘 맞췄어요. 나무집의 장점은 내구성이 좋고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딘다는 것이다. 또 나무는 습기를 머금었다가 건조할 때 뿜어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 늘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준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곳에 있으면 신선도 부럽지가 않을 것이다. 이 집의 새 주인도 만족감을 드러낸다. 내 생각대로 조금만 하니 아까만 이게 시골에서 농막 가지고는 충분하네요. 집 짓는 일은 행복을 지어주는 일이다. 일단은 만족하시면 소비자께서 만족하시면 가장 기분이 좋고요. 흐뭇하죠. 일단 흐뭇하고 어렵게 들어온 자리는 더 보람을 느끼고 제가 하는 일인데요.